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에 올라온 깡 스타일리스트 형님의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란 제목의 영상. 이거 올리기 싫었는데 너무나 큰 실망감에 그래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영상. 사실 이런 누군가를 명확히 지정해놓고 비판하는 영상은 대부분 이런 경우 대체로 객체 구독자 수가 저보다 높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 아닌 주체인 저에 대한 비난일 확률이 높거든요. 여태껏 쭉 그래왔고, 거기다 조회수 구독자에 미쳐서 대기업 핏반다라는 프레임은 덤. 이것도 웃기죠. 사실 패션 유튜브가 조회수 구독자 빠는 이유는 답이 나와있고 난 저게 해당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나 하나만 좀 물어보자. 리셀러라고 까면서 리셀러도 하는 걸 왜 너그 유튜버들은 입에 자물쇠 채우고 다 합주기가 됐냐고. 니들이 보는 패션 유튜버들은 니들이 욕하는 리셀러보다도 니들을 더 호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놈들이 안에서 이 리셀러가 똥 치우는 거 불만 갖지 말고 쳐보세요. 유기당하셨으면. 불만이 있으면 나보단 저쪽들에 더 커야 하는 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테니 말이죠. 뭐 이런다고 안달 새끼들 아닌 건 아는데,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영상을 처음 볼 때의 기대감이 영상을 점점 시청하면 할수록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반전 없이 쭉 그대로 실망만을 안겨준 채 마무리한 당신 깡형님 회초리 한 맞아야겠지?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을 만들기 전 깡형님에 대한 저의 스탠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대 천왕이 있잖아요. 짱깡 핏켜. 이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깡형님은 그냥 별로 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리고 딱히 이제 괴담이 없어. 미담만 들리고. 근데 이제 저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약자의 편이잖아. 우리도 맨날 크림 네이버의 횡포, 대기업의 갑질 당하니까 이 감정이입 되잖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무지성으로 누굴 까지는 않습니다. 누굴 빨지도 않고요. 대체로 장단점에 대해서 다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얘기하는 편인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 임팩트가 세니까 그것만 기억하는 것뿐이라 제 이미지가 모두가게 인형이 돼버린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암튼 제가 도메스틱 패션 관련 영상은 보질 않으니 깡형님에 대해서는 도메스틱 업계에 있는 지인들의 평가와 얘기로밖에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평가는 대체로 저렇게 흠 하나 없는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들. 그렇기 때문에 뭐 쇼호스트라는 거 이건 그냥 사실이니까, 카피도 다 광고받고 하는 거 이건 모든 도메스틱 유튜버 공통이니까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제끼고, 최소한 그것을 광고나 홍보함에 있어서 광고주인, 브랜드, 업계인, 그리고 시청자들에 대한 애티튜드 등도 훌륭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패션 유튜브 1등 단 한 명뿐인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깡형님의 라퍼지 스토어의 YKK 짭지퍼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는 저희 카페 글을 봤을 때 영상 시청 전 딱 제가 처음 느낀 감정. 이제 끝났다. 비록 앞으로 관련 조회수나 어그로 등이 깡형님 혹은 다른 패션 유튜버한테 분산될지언정 결국 이 모든 건 소비자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고 더 이상 저런 업체들이 좋다고 바이럴 때리면서 활개치진 못하겠구나. 대한민국 패션 1위 유튜버가 다뤘을 때 그 파급력으로 인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똥꼬쇼가 아닌 직접적인 문제 해결까지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구나. 나이스. 난 이제 크림 솔닷 번장이나 야무지게 패면서 내 콘텐츠 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 안도감과 만족감은 영상 시청 1분도 안 되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게 7월 22일인데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 올라온 게 깡형님의 영상인데,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제조사와 브랜드 양쪽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 나온 게 7월 23일인데 어떤 사실 여부를 모르신다는 건지. 이건 흐린 눈하고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아니 이럴 거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영상을 안 찍으시는 게 맞지 않나? 뒤에 영상을 좀 더 보면 패션 유튜버들이 얼굴을 걸고 하는 일이니만큼 엄청 조심하고 예민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리뷰를 준비한다 란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게 맞나? 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브랜드 관계자 유튜버들도 지포만 보고 YKK 지퍼 정품 가품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선 그럼 제가 라퍼지 관련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분들은 뭔가요? 지금 라퍼지 스토어의 짭지퍼 문제는 업계인들이라면 보자마자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의 짭을 썼고, 이는 정말 소비자들 개 호구로 보고 어차피 니들은 봐도 모르잖아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욕을 처먹는 건데, 이걸 불가능이라고 한다는 건 본인들이 정말 쇼호스트가 아니라 패션 유튜버로서의 자질 부족에 대한 혹은 그 노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라는 자기 합리화 발언으로밖에 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후에도 브랜드에서 상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던데, 그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문맹은 아니잖아요. 글은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패션 유튜버들이 패션 브랜드 혹은 아이템에 대해 다룰 땐 그만한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검증해준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같은 분들이 영상 한 편에 못해도 3-4천만 원에서 혹은 판매 수량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더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저 소양이 없으면 노력해서라도 구독자 수에 걸맞는 소양을 갖추시는 게 맞죠. 사실 저도 최근 뭐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브랜드에서 광고 문의들이 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저 브랜드들을 커뮤니티에 검색해보고 하니 이 브랜드의 퀄리티에 대한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로 이 브랜드의 제품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등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브랜드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밖에 의존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브랜드가 뭔가 구라를 쳤다고 하면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곧 시청자들을 팔아서 광고를 받을 만한 능력이 아직 덜 된 거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와 마찬가지의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브랜드가 속인 거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건 유튜버도 속은 피해자긴 하다 라는 일정 부분에선 맞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광고를 보고 산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그건 본인의 자질과 소양 부족을 외면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이거 마케팅 넣은 MD인지 뭔지 너 진짜 감 좋다, 센스 좋아, 이건 인종. 아 이거 저만 이렇게 엄격하게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럼 제가 맨 위에 언급했던 도메스틱 4대 천왕으로 엮였던 짱깡 픽겨 그중 한 분의 해당 사건에 관한 라이브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받았잖아요. 그 전에 그 제품을 받은 게 아니고요. 1년 반 전에 받았고 뭐 3년 전에 받고 이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소개한 제품이 아니라서 내가 말하는 게 좀 오바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3년 전, 그 다음에 뭐 1년 반 전 영상을 통해서 그 브랜드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알기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질타받을 건 질타받고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그런 브랜드를 광고를 이제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슈가 터졌더라도 좀 더 빨리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야기를 하거나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몸이 안 좋고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뭐 소식을 전하거나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거를 불편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많이 이 영상을 키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업계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이거를 모르고 할 수는 없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막 이게 생산자의 빠꾸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리뷰어의 입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산은 해봤지만 그런 막 생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갭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모를 수가 없다. 왜냐면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또 광고를 일전에 1년 반 전이랑 3년 전에 받았던 입장으로서 혹시 제가 소개를 해서 그 브랜드 이번 시즌 제품을 구매했더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의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제품을 추천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최겨울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계인들의 평에 의존한 기존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람 좋고 정말 이 도메스틱 패션씬을 위해 노력하는, 근데 그게 좀 과했어서 문제였던 정도? 아무튼 저는 최겨울 씨가 본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가식으로 저런 멘트를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당연한 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장인 거지. 아무튼 깡형님 진짜 좋게 봐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안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위에 말씀드린 준비성과 책임 등 본인이 이 해당 영상에서 한 말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정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에다가 영상 1분 해체 분석만 해도 이만큼 분량이 나왔는데 20분 정도 하려면 진짜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좀 압축 요약하면 저 깡형님의 이후 영상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 YKK 지퍼 문제, 2. 소재 혼용률 이슈, 3. 원산지 표기 문제, 4. 잘못된 인식. 각 단락들이 저 주제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요약해서 볼까요? 진짜 해체 분석하면 나는 저격이 아니라고 했고 실제 저격도 아니어서 저 영상 자체가 진짜 너무 허술하고 해서 완전 저격처럼 보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1. YKK 지퍼 리리람포 브랜드가 다가 아니다. 지퍼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네, 인정합니다. 옳은 말씀이죠. 근데 왜 그걸 이제서? 본인이 제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한 KKST인가 그 샵을 만드시고부터 깨달으신 건가요? 뭐 메르스인가? 그리고 디자인이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아시면 더더욱 카피 브랜드들의 디자인 카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법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사실 YKK 지퍼 얘기를 하시면서 퀄리티의 지표인 것처럼 그에 대한 가성비 얘기를 안 하신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뒤에 본인도 지금 운영하시는 브랜드나 콜라보 제품들을 만들 때 YKK 지퍼를 90% 이상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또 지금에 와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젠 YKK로 옷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이러면 시청자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 뭐 깡적 깡인가? 일단 넘어갑시다. 2. 소재 혼용률 이슈. 쇼핑몰 리뷰를 안 했던 이유가 디자인 카피라든지 혼용률 이슈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애매했다. 하지만 브랜드는 생산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요새는 브랜드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저도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하고 시작하시더니 우린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랑 깡형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와 쇼핑몰은 믿고 사도 된다는 식의 약간 홍보 느낌이 나는? 거기다 뭐 요새 광고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아니 형님 좀 솔직해집시다. 그 형님이 자의적으로 줄인 거 아니잖아요. 자세히 얘기 못하겠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무신사가 자기네랑 똑같은 도메스틱 편집샵을 유튜버가 열면 자기네 전략 브랜드 그러니까 대명화학이나 레시피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한테 그 편집샵 연 유튜버한테 광고 넣으라고 하겠어요? 경쟁사인데?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또 소비자 생각해서 광고를 축소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하면서 하는 말이죠. 에이 진짜 이건 너무 짜치더라. 까놓고 YKK 짭지퍼슨 라퍼지스토나 테카리안 인사일런스 얘네한테 받은 광고비만 반올림해도 큰 거 열정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에헤이! 3. 원산지 표기나 라벨 가리. 원산지 오기제나 라벨 가리는 잘못된 게 맞다라고 시작을 하시더니 근데 사실 중국산도 나쁘지 않다. 요샌 중국 잘한다. 퀄리티 많이 좋아졌더라.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의문 저 동의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과 개선이 똑똑해져야 한다느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90%의 패션 유튜버들이 사라질 텐데. 그리고 원래 그것 때문에 형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영상 한 편당 막 5천만 원에서 인센티브까지 하면 1억에 달하는 돈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을 테고 그렇게까지 알아가면서 옷을 소비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대신 옷을 직접 만져보거나 입어보기까지 하는 형님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과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뒤에 최근 안경 콜라보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느니 이건 앞에서 밑밥을 까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그게 본인이 하셨던 혹은 앞으로에 대한 쉴드이자 홍보인가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4. 잘못된 인식.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패션 유튜브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맞나 진짜. 광고라도 안 받으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시면 인정인데 이 모든 게 유튜버들의 잘못은 아니다.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는 니들이 알아서 걸렀어야지를 굉장히 길게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저에 대한 오해, 회사에 대한 오해, 회사와 함께하는 브랜드에 대한 오해 라고 하시는데 오해가 아니고 그냥 구라 쉴드잖아요. 제가 말하는 쇼호스트 4대 천왕 짱깡피겨 여러분이 이 한국 패션을 다 망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 카피, 혼용률 사기, 부자재 짭 이런 브랜드들도 절대 안 내치는 무신사 그리고 이에 대해 무분별하게 돈만 주면 저 브랜드들도 가성비니 감도가 어쩌냐 하면서 빨아주는 광고에 절여진 패션 유튜브가 한국 패션 망치고 존먹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책임마저도 회피하시면 어떡해요. 심지어 이렇게 한 말씀 하시겠다고 거하게 어그로까지 끌고 이러시는 건 나 진짜. 그러니까 4가지 대주제에 대해 원 패턴이에요. 문제 언급, 책임 회피, 본인 플러스 회사 브랜드 PR. 그러니까 영상 제목부터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정확히 뭘 말하려고 이 영상을 찍으신 건지 모르겠단 거예요. 저 회사 브랜드 PR이 할 말이었던 건지 진짜 한국 패션씬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중간중간 AI가 대본 쓰고 편집했나 싶을 정도로 툭툭 끊기는 부분하며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면 일부러 안 보신 건지 문제가 터진 지 한 달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영상은 대체 왜 찍으신 건지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깡형님 본인은 알까 싶을 정도로요. 중간중간 택가리 하는 브랜드며 디자인 카피하는 브랜드며
YKK 짭을 쓴 브랜드면 다 언급을 회피하시는 이유가 본인의 영향력이 겁나서예요. 근데 저거 오픈 안 하는 건 도대체 누굴 위한 거예요? 저런 업체들? 광고주들? 저런 게 무슨 업체고 광고주예요? 그냥 사기꾼 새끼들이지. 근데 저런 새끼들 입장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 대체 왜 126만 명이나 되는 형 시청자들은 생각 안 하세요? 전 당장 4만 명밖에 안 되는 저희 카페에서 번장의 가품 미아라 야스이로 샀는데 번장이 인정 안 하고 버텨서 영상 만들고 결국 이렇게 보상까지 받게 해드렸어요. 내 카페 회원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형님은 4만 명도 아니고 126만 명이나 형만 믿고 형만 보는 시청자들은 제일 먼저 유기하고 저런 사기업체들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처맞지 않으면 안 변한다니까요? 도메스틱 패션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뭐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먹어봐야 아나 라고 생각해서긴 한데 10년 동안 저 똥을 계속 먹어주다 보면 언젠간 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퍼먹어준 제가 아닌 도메스틱 패션 유튜버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 도메스틱 수호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이제 도메스틱 수호자 못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방송을 한 지가 횟수로 10년이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많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유튜브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생각했던 거는 난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한국 브랜드가 되고 나도 같이 성장하는 유튜버가 돼서 같이 세계로 나아가겠다의 개념이었거든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똑같아. 이 최겨울씨 라이브가 깡형님 영상보다도 한 2-3주 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짱 깡피겨로 묵지만 이 중에서 유일한 100만 유튜버인 1황에다가 업계인의 평판, 그러니까 책임감도 워낙에 좋았다던 깡형님이 이러시니까 저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겨울이 포문 열었고 이 정도까지 얘기해줬는데 늦었지만 깡형님이 이거 받으시는구나, 깡형님 정도면 진짜 소비자 생각해서 시원하게 말씀해주시겠구나 라고 설레였는데 이건 뭐 솔직히 형님이 저 중에서도 그냥 지 시청자들도 이제 패션 유튜버가 아닌 광대라고 생각한다는 DDM 출신 쇼호스트 광대거나 지도 뒷광고 저격 같은 패션씬 문제 저격해서 떠놓고 이런 씬의 문제점과 사건 사고엔 입 싹 다물고 지 편집샵에서 카피 떠서 제품 파는 그런 내로남불 따라지는 아니잖아요. 뭐 위에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상 자체가 워낙에 대충 만드셔서 그런지 진짜 해체 분석 들어가면 그냥 깡형님의 적은 깡형님이다 할 정도로 앞말을 형님이 뒤에 한 말로 반박이 거의 100% 가능할 정도로 너무 구리고 짜쳤어요. 형님답지 못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 스타일대로 진짜 빡세게 각 잡고 저격할 목적이었으면 이 영상 분량 2-3배로 몇 주 동안도 가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뭐 몰라도 어쩔 수 없고, 그 소비자 생각하고 한국 패션씬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업계인들한테도 느껴지게 행동하셨던 그 깡형님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형님처럼 직원 20-30명씩 쓰면서 운영하진 않았지만 4-5명까지 쓰고 운영해봤고 지금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편집샵도 여시고 브랜드도 운영하시니까 그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크실지,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알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충수를 두신 건 너무 형님답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 아우가 회초리 한번 때려드렸으니까 저한테가 아니고 그냥 형님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멋진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거나 근데 얘기 중에 제가 진짜 존나 자신있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곳 어디 거예요? 라고 나한테 만약에 물어봐. 그러면 아 이거 국내 브랜드 어디 거고요, 이 바지도 어디 거고요, 이 모자도 어디 거고요, 이 가방도 국내 브랜드랍니다. 근데 신발도 국내 브랜드인 적 많았고 거의 옷도 90% 이상을 내가 맨날 국내 브랜드를 입어서 내가 광고 받고 그 다음에 제품 사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 막 상대방 뭐 명품 입고 있고 막 캐피탈 입고 있고 하이엔드 입고 있고 막 좋은 거 입고 있어. 근데 이게 나의 자랑이다. 내가 사고 내가 추천했던 옷을 같이 입는다. 근데 요즘 그거 보면 나도 이제 지친다. 아니 카피 너무 심해. 그러니까 소신 발언할게요.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 특정 브랜드에서 요즘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브랜드가 너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제품을 보다 보면은 이건 좀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요. 왜냐면 언제 가장 스트레스 받았냐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쇼츠를 만들어서, 최근이 아니지 작년에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 댓글이 개파이 난 거야. 그 돈씨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브랜드 너무 비싸다, 뭐 카피다부터 시작해서 그 댓글창이 난리가 난 거야. 나 그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이거는 내가 조금만 같이 성장하고 나도 이 브랜드의 뭐 이런 것들, 이 브랜드의 이런 것들 같이 나아가면은 나도 유튜버로서 성장하고 이 브랜드가 세계로 나갔을 때 그 브랜드가 나 끌어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할 거지만 편집샵 하고 막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어. 근데 씨발 지금도 그 돈 씨발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나는 그 기간이면 역사가 어느 정도 생겼어. 역사라고 말하긴 좀 그래. 기간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제가 그리고 뭐 그 제품을 리뷰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앞으로도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최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겨울이 형 잘 안 봤는데 다시 잘 보겠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존나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지. 쇼스터처럼 옷이나 파니까 안 보지. 브랜드를 리뷰를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볼래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해외 브랜드도 많이 리뷰하고 그냥 다양하게 시도해볼래요. 이제 왜냐면 제가 그거를 횟수를 10년 동안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다. 오늘 너무 그래도 저는 영상 켜서 질타 같은 거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제가 감내하는 라이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얘기 나왔던 거는 왜 이렇게 좀 늦게 했냐.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더 빨리 하는 게 맞았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되게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라이브 통해서 전달 드렸지만 제 자신한테 막 쪽팔리기도 싫고 이러니까. 근데 브랜드 차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감정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클라이언트 1년 반 3년 전에 클라이언트였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뭐 제가 언급하고 이러면. 그래서 좀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심하게 이제 그런 관련해가지고 또 오파드님 뭐 이야기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 풀렸으면,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잘 해결돼서 좋은 방향으로 국내 브랜드가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